2022년 1월 12일 수요일 아침 7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1월 12일이니까 저 2022년 3월 9일 대선일로부터 55일 정도 남았습니다. 즉 55일 뒤에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님께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55일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아침에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새마을버스가 오니까 막 멈췄는데, 거기서 이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그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있는 그 하늘궁 그 본관 건물을 지금 현재 짓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본관은 현재는 이제 그 건축 그 본관 건축하고 옆에 이제 그 건축은 이제 두 개 하죠. 그 본관 건물하고 옆에 뭐라 그러나, 숙소라 하나. 하여튼 그거를 짓고 있는데, 그 이제 터만 좀 닦아놨다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을 지금 거의 다 이제 완공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10월 달에도 오고 11월 달에도 오고 뭐 매달 한 달에 한두 번은 계속 오니까, 지난달 12월 달에는 내가 그 하늘궁이 완공되어 가는 그 과정을 녹화를 못했어요. 그때 뭐 일이 있다 보니까 못했는데, 그 전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큰 돌멩이를 막 엄청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어디다가 쓸 건가 뭐 몰랐지. 나는 여기 뭐 하긴 이 하늘궁을 짓는 데 쓰는 건 확실한데, 어디다가 어떻게 쓸지는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걸 알겠더라고. 어제 김효근님께서 자기가 이제 하늘궁을 한 바퀴 이렇게 본자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한번 산책을 하면서 그 동영상 찍어 놓은 걸 내가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하늘궁 본관 짓는 그 가는 길이 이제 크게 보면 두 갈래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우측으로 국제센터 있는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거기 보면 이제 가면은 계단이 양쪽으로 돼 있잖아요. 오른쪽 계단, 왼쪽 계단 이제 올라가면 이제 그 끝에 보면 메밀밭이 전에 있었고,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힐링궁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럼 힐링궁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호수가 만드는 그 자리, 거기 보면 이제 개울이 이렇게 흐르고, 왼쪽으로 보면은 이제 대원정사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있고, 거기서 이제 대원정사 쪽으로 조금 가다가 뭐 조금 들어가면 바로 왼쪽으로 이제 수목원의 위치가 이제 거기 있고, 이제 거기 삼거리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보면은 거기 대원정사 쪽 가는 길하고 이제 본관 올라가는 길이 있었고, 그 입구에 하늘궁이라고 하는 큰 돌멩이가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차단이 되어 버리더라고. 그 길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큰 돌멩이로 막아놔 버렸어요. 막아가지고 이제 길이 하늘궁 가는 그 차가 올라가는 길이 이제 힐링궁에서 올라가다가 대원정사 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오른쪽으로 이제 메밀밭 쪽으로 이제 가는 그 길이 두 개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그 삼거리 그 입구에서
그저 호수 만드는데,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그 하늘군 그저 뭐라 그러나 표지성 그 큰 돌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측으로 메밀밭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보면은 그 돌멩이를 거기다가 써가지고 크게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쫙 이제 그 올려놨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2달 전에 쓴 이 돌멩이가 어디다가 쓸 건가를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쓴 거야. 거기에 쭉 써가지고 메밀밭 쪽으로 올라가는 데까지 이제 그저 쫙 해놨으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이 걸어서 가도 운치가 있고 그렇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뭐 작년에도 총선 때도 이제 오고, 작년 총선 전에도 오고, 총선 이후에도 오고, 그 동영상 다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면 알지만은, 그 당시는 거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 이제 돌산이었거든요. 돌산. 그런데 나는 이제 그 총재님께서 이미 이제 그 구상을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돌산이 자꾸 이제 없어지고, 이제 그 깎고, 그 메밀밭이 이제 그 오른쪽으로 있고, 메밀밭 그 뒤쪽에 보면은 그 모텔이 하나 있었다고. 모텔이 뭐 전망 좋은 모텔인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이제 그 간판이 떨어져 나간 거 보니까 그것도 총재님께서 인수를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이제 유일하게 다 이제 있었는데, 그 이제 간판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제 헬기가 이제 많이 이제 이제 헬기가 내려앉고 헬기가 또 뜨고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장치를 다 해놓으셨는데, 이제 그 아주 넓은 틀을 이제 총재님께서 미리 구상을 했는데, 내 말은 이 말이에요. 구상은 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데, 나도 그렇고 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 어떻게 될 것인가는 모르고 있었다고. 결론은 뭐냐 하면은 하늘궁이 완공이 되는데,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하는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른다. 나는 실제 몰랐잖아요.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말 하려고 지금 내가 녹화한다고. 내 영상 기록을 남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나는 그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내 영상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윤순신 장군님께서 내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하지만은 난중일기를 적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진년부터 적었는가?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그러니까 무술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598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임진부터 무술까지 그 7년간의 기록이 이제 그 난중일기인데, 나는 요것을 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영상 녹화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 봐요. 한 30명, 40명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내 말은 내 구독자 수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적을수록 많으면은 내가 말을 막 함부로 못해요. 내 말도 아주 이제 해서는 안 될 말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절대 보면 내가 말을 하거든요. 하늘 때 이런 말은 적은 사람이 좋다. 그래서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 나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데, 아까 그 하늘궁 그 본관 지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모르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돌멩이가 큰 돌멩이지, 뭐 엄청나게 큰 돌멩이가 수백 개가 있더라고. 야, 저 돌멩이를 어디다가 쓰나 이랬더만은, 내가 그거라. 근데 또 한 마리 반복이 되지만은, 그 호수 있는데 하고 저 대원정사 가는 쪽, 거기서 저는 바로 직진이 됐는데 그것을 이제 막아버렸어. 막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옆으로 쫙 돌멩이를 이제 붙여놨더라고. 아주 멋지죠. 그렇듯이 지금 딴 게 아니고, 지금 뭐 텔레비를 틀었다 그러면은 말이야, 야, 이건 너무 심한 거야. 뭐 SBS고 뭐 KNN 같은 거지만은, KNN이나 뭐 MBC나 KBS, YTN, 뭐 연합뉴스, 채널 A, 그 다음에 이제 TV조선, MBN 이 다 틀어보면 말이에요. 뭐 이재명 씨 나오는 거는 1시간짜리도 나와요. 막 계속 자기 공약하고 뭐 공약 발표하는 거 하고 말이에요. 그 뭐 어디 가서 강연하는 거 하고 노상 보내주는 거야.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그 네 사람만 보내준다고. 어제 그 JTBC에서 그 보내주는 거 보니까 총재님께서 한 1분 정도 보내주더라고. 보내주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그 결국 가서는 뭐냐 하면은 그 방송을 본 사람은 허경영을 지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그런 방송이라고. JTBC에서 하는 것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부통령 제도를 신설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윤석열이도 부통령 본인들이 원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철수도 부통령, 그 저기 또 이재명이도 부통령, 심상정도 부통령하고 자기들이 이제 대선에서 받은 표만큼 장관들을 임명을 한다. 그렇게 하고 300명의 지도자 정신교육대 갈 사람 명단을 어제 이제 그 지금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그것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그 앵커라 그러나 앵커가 하는 말이 그것이 다 이제 법에 위법이 된다. 즉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명예 부통령 제도도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이제 300명의 지도자 정신교육대 가는 것도 이거는 헌법상 이것이 맞지 않다. 이제 이러니까 쉽게 말해서 허경영 총재님이 하는 말이 다 이제 뻥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결론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겨우 보내주면은 이게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이제 빼고 그리고 설령 보내준다 하더라도 안 좋은 것을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결론은 이제 그 총장님께서 뭐 5년짜리 대통령이 아니지. 5년짜리 대통령 같으면서 난 신경 안 씁니다. 난 신경 안 써요. 5년짜리 대통령 같으면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뭐 5년짜리 대통령이다, 뭐 10년짜리 대통령이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진짜 아마 세계에서 최고 제일 잘 사는 민족으로 만들어준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또 이렇게 뭐 지지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내 어릴 때 꿈을 여기서 내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지한다. 내 어릴 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 이야기 또 하고 이래서 좀 죄송하지만은 언제나 내가 중심을 딱 잡을 때는 내 과거로 돌아간다고요. 과거로. 내가 이제 차분하게 마음을 생각하고 중심을 딱 잡을 때는 그 언제나 내 15, 16살 그 시절로 되돌아가요. 되돌아가가지고 이제 그것이 한결로 이제 이때까지 내려오니까 그거 딱 중심을 잡는다고. 중심을 딱 잡는 것은 뭐냐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갈 사람들 좀 국회의원 300명을 포함해서 어제 보니까 뭐 어떤 뭐더라 플란트인가 뭐 하여튼 뭐 엄청난 돈을 횡령을 해가지고 뭐 1,800억인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정확한 이름 말했으면 못 들었으면 미안한데 하여튼 엄청난 금액이에요. 몇천억이에요. 몇천억을 횡령을 해가지고 뭐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공금 횡령을 계속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금이 커진 거야. 커져가지고 결국 이제 뭐 그 많은 돈을 횡령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금괴를 샀는가 봐요. 금괴를 사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친아버지한테 이제 보관을 시켜놨다가 수사에 들어가니까, 수사망이 이제 추적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가 자살을 했다더라고요. 어제 뭐 그 방송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거기 교육이 이제 쉽게 말해서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허황된 이 검이나 실제 보면은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 최영 장군이 말이에요. 검을 돌같이 봐라 그런 말을 했잖아요. 검을 돌같이 봐라 그랬는데 돌을 검처럼 봐야 돼요. 돌을 검처럼 봐야 된다고.
실제 돌멩이 하나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담배꽁초 하나라든지 뭐 아무런 거 뭐 볼펜이라든지 내 종전님께서 내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도 없으면 외롭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 그러잖아요. 벽 보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책 보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책상 보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의자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요런 볼펜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것이 황금 덩어리가 아니고 뭐냐고. 이게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 생각이 든다. 이게 요보다 더 적은 거, 이 볼펜에 수천억 조분지 1 같으면은 이게 하나 먼지도 안 되겠죠. 그것도 하나의 그 속에 전 세계 우주가 다 들어있단 말이야. 일미진중 함시방이거든. 화엄 일성법계도의 의상스님이 그렇게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모든 요보다 큰 거, 볼펜보다 더 큰 거, 더 작은 거, 이것이 하나의 황금 덩어리와 똑같은 거라고. 일시는 무시일이단 말이야. 일종은 또 무종일이고. 그 뭐 영성시대가 온다 그러는데 이것을 이런 공부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때까지 선천에 잘못된 교육이거든. 잘못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변경을 하고 딴 사람을 이렇게 막 내려앉히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 동물의 세계하고 똑같잖아. 동물과 식물의 세계와 그 똑같이 그렇게 살면 되느냐고. 어떤 모 고모님께서 잘 쓰는 말씀이 공존공용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시더라고. 그 사람의 세계는 그거하고 틀린단 말이야. 약육강식이나 생존 경쟁하고는 틀려요. 공존공용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33가지 공약 다 중요하지만은 33가지가 한꺼번에 팍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져야 이 세상이 확 바뀌거든. 근데 어제 윤석열이가 하나만 딱 따가지고 지금 뭐 프로테지가 엄청 올라가 버렸어요. 여가부 폐지하는 거, 그건 뭐 허경영 총재님이 100% 뭐 30년 전부터 있었던 공약을 딱 떼가지고 여가부 폐지 이렇게 딱 올리니까 인기가 팍 올라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이재명하고 뭐야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됐다고. 그리고 이제 군대 가면 이제 200만 원 봉급 준다는 거, 그거는 뭐 징병혁명 19번째 딱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매월 100만 원씩 준다는 거, 뭐야 그 출산혁명, 출산하면은 매월 100만 원씩 1년 준다고. 이렇게 1년 주는가 봐요. 애 놓으면은 그 총재님께서는 5천만 원 준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출산수당에 보면은 보육수당을 이제 아기가 10살까지 태어나가지고 10살까지 총재님 공약은 태어나면 바로 5천만 원이고 매월 100만 원씩 이제 그 양육수당이죠. 그것을 10년간 지급한다 이랬는데 윤석열이는 거기서 축소를 한 거야. 해가지고 100만 원씩 1년 지급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공약을 다 뺏기는 건데 일부분만 뺏기지. 그래가지고 세상 바뀌는 게 아니거든. 33가지 공약이 한꺼번에 확 돌아가야 이 세상이 지금 이 사반 세계가 열반 세계가 된다 이 말이야. 이 세상이 대동 세계가 지상 성경 세계가 되는데 그것이 33가지 공약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교육제도로가 있다고. 교육혁명. 교육혁명의 11번째고 10번째가 신분혁명, 9번째가 세금혁명, 8번째가 소득혁명, 7번째가 배당혁명, 6번째가 부채혁명, 5번째가 노후혁명, 4번째가 출산, 3번째가 결혼, 2번째가 정당, 첫 번째가 정치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혁명을 보면은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이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가서는 그 33번째 안에는 잘 넣질 않지만 결국 가서는 노력 없는 재물, 도덕 없는 경제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들어가요. 그리고 인격 없는 교육, 이게 돼서는 안 된다고. 인격 없는 교육, 노력 없는 재물, 도덕 없는 경제, 양심 없는 쾌락, 원칙 없는 정치, 희생 없는 종교, 환경 없는 과학,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된다고. 또 한자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줘야 되고, 또 영어도 이제 어릴 때부터 시키고, 이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이런 교육을 완전히 개혁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이때까지는 그렇지 않거든. 어떻게 하는지 인류대학을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놓으니까
아까 전에 말한 저게 금괴 말이야, 금괴. 그것을 횡령을 해가지고 금괴를 자기 집에 숨겨놓다가 결국 가서는 죽음이잖아. 자기 아버지가 자살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다 300명의 3,000명의 정치 지도자 교육대 갈 사람하고 똑같은 원리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발각이 안 됐을 따름이지.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다가 뭐 이렇게 옆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결론은 총장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뭐 노냥 그 윤석열이 하고 이재명이 하고 보내주는 것도 너무 많이 보내줘요. 한 30분, 40분, 50분짜리를 막 계속 보내주니까, 만약에 허경영 총재님을 그렇게 한 10분쯤만 보내줘도 지지율이 지금 한 90% 정도까지 될 거야. 10분쯤만 보내줘도. 완전 차단대가 있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은 된다고. 그래서 아침에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진리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필 규정이다. 사필 규정. 이런 반드시 바른대로 돌아가고, 진리의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권성징악이라고. 그 다음에 진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고, 그 다음에 진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전화위복이 된다고. 딱 허경영 총재님하고 딱 이번에 그 우리가 대통령이 되어 나가는 이 사업하고 딱 맞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착하게 살고 악하게 살지 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진리의 그 권성징악, 진리의 목적, 그리고 진리의 목표가 자업 인과응보인데, 결국 이번에 그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바로 알리는 지금 현재 방법이 지금 현재 한 5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이제 총재님께서 직접 이제 전화하는 거. 어제도 우리 직원이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뭐 허경영 히읗자만 나오도 뭐 까무라칠 정도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없을 때 내가 이야기하지, 그 사람 있을 때는 내가 입을 반긋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돈 해가지고 말이야, 양지 완화가 뭔지 내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이랬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고 있으면 말이죠, 잠이 찌링 와가지고 말이야, 전화가 찌링 와가지고 허경영입니다, 이제 이런 전화를 자꾸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 사람 진리를 딱 보니까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가서는 막판에 가면 말이야,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전부 다 말이야, 허경영 찍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더라고. 가만 보니까 자기도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3억 주지, 코로나 긴급 지원금 1억 주지, 또 이제 매월 150만 원 다 받게 되니까 자기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 보니까 자기가 제 심리가 지금 이제 처음에는 엄청 거부를 하다가 이제 갈등을 좀 겪고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지금 4번째 단계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윤석열도 아니고 이재명이도 아니고 안철수도 아니고 심상정이도 아니고 허경영이다. 이제 5번째 구정 지나고 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전부 다 말이야, 선거운동원이 돼가지고 허경영 찍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을 어제 내가 보았습니다. 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직접 전화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시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 허경영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바꾸는 첫걸음은 용기 있는 투표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용기를 내서 허경영한테 투표를 해라, 이제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 허경영이었습니다. 대통령 허경영 앞뒤로 다 나왔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씹어주고 쓰고 있잖아. 그러면 자기도 모르고 대통령 허경영 이렇게 된다고.
그런 고도의 IQ 430의 그 고도의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 두 번째로는 이제 플래카드를 이제 쭉 다 걸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유경수 여사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 세 분이 이제 있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과 그다음에 이제 국가혁명당 이렇게 돼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이제 사면을 이제 축하합니다. 이제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그 시각이 이제 엄청 그 많은 지지로 이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래카드가 또 이제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억하고 국민 배당금 150만 원. 이제 요 플래카드가 지금 군데군데 걸려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안 뗀 데는 아직 안 떼더라고. 뗀 데는 뭐 뗐다는 말도 있는데 내가 대신동에 우리 집 앞에 걸어놓은 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저 동아대학교 앞에 그 이승근 위원장님께서 걸어놓은 거는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 내가 아침 저녁으로 확인하거든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플래카드가 이제 이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보 이제 이렇게 안내 책자 이제 어제 나도 이제 우리 집에는 안 왔는데 우리 집 이웃에 온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 안내 책자 그것도 엄청 그 홍보회가 있거든요. 거기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 당원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SNS라고. SNS 이제 이것을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계속 나눠줘야 되는데 고평기 그 홍보실장님께서 정말 그 노력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 좋은 동영상 자료를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뭐 무궁무진하게 이제 그 동영상이 여러 수천 개가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보내고 뭐 5분짜리, 10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고 이제 이것을 막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있고 또 사진도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보내고 그 보통 지인 카톡에 보면은 보통 100명에서 200명은 되니까 그것을 계속 이렇게 보내야 되고 처음에는 뭐 듣든지 말든지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전단지 홍보다 말이에요. 전단지 홍보하면은 뭐 지금 현재 반응이 좋을 사람도 있고 안 좋을 사람도 있고 이래요. 좋은 사람 보면 어제도 뭐 내가 몇 번 했지만은 와 뭐 전단지 보고 허경영 이렇게 지지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달해야 된다고. 그럼 결국 가서는 표로 이어지니까. 첫 번째는 부정이니까. 그게 정상이거든. 그리고 어제 내가 이제 휴대폰 요거 이제 가다 보니까 자꾸 이제 녹화 시간이 짧아지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휴대폰 가게 가가지고 좀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동영상 저기에 이제 휴지통에 있는 걸 비워야 되는데 내가 이거 울트라 이제 휴대폰 얼마 전에 바꿔서 기능을 잘 몰라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좀 물었어요. 물어가지고 이제 휴지통 비우는 것을 좀 알았어요. 알고 이제 놓으면서 이제 그 전단지를 줬죠. 주니까 그 손님한테 주니까 손님이 막 괌을 지르더라고. 무슨 돈을 주냐고 막 이래 주면 나는 망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양쪽 완화를 하면 됩니다 하고 내가 그냥 뭐 주고 왔어요. 주고 왔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어제 이제 맨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마트 가가지고 그 뭐 우유하고 빵하고 이제 사가지고 뭐 저녁으로 간식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돌아다니니까 출출하니까 그것도 이제 먹으려고 그걸 사고 마트에서 놓으면서 이제 옷은 이제 그거로 조끼 그걸 입고 가니까 홍보 효과가 돼요. 그리고 그 조끼를 입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옷을 입고 모자 쓰고 모자에 150만 원 그거 쓰고 이제 조끼 그 1억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크게 적어놨어요. 그거 입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좀 잘 받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 놓으면서 이제 그 마트 아주머니한테 내가 이제 그 전단지 주면서 올 봄에 그 1억 원 꼭 받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럼 그 사람은 처음에는 뭐 이 사람이 돌아온다 하겠지만은 뭐 관계없는 게 계속 이제 주는 거라. 주다 보면은 뭐 결국 가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알게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내 총장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 송곳을 호주머니 속에 이러면은 숨겨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터지는 온다 그랬잖아요. 터지는 오듯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민들이 알게 된다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하늘궁에 그 돌멩이 막 쌓아놓을 때 나는 그 뜻을 저거 내가 쓸 건가 얘를 몰랐는데 결국 가서는 이제 그좀 옆으로 아까도 말했지만은 저기 대원정사 가는 그 당시에는 그 길이 이제 하늘궁 올라가는 그 길이 있었는데 그걸 막고 그 옆에 이제 그 길 옆으로 이제 쫙
돌멩이를 쌓을 때 그때 필요한 거더라고. 그래 보니까 상당히 운치가 있고 보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듯이 총재님의 모든 전략이 하나씩 지금 추진돼 나가고 있는 중이고, 백궁에서도 그 백궁에서도 아주 머리 좋은 사람, 머리 좋은 그 천사들이 말이야, 대천사들이고 그 프로그램을 짜고 활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 스케줄이 착착착착 예정되어 가지고 이제 대통령 당선을 향해서 한 걸 한 걸로 나가고 있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막판 뒤집기 너무 빨리 떠도 역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막판 뒤집기. 지금은 이제 그 일반 3,000명의 지도자 정신교육대 보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미친다, 내가 왜 인만 다 가야 돼, 네 정신병자 아니가, 이제 이렇게 할는지 모르지만은 때가 되면은 그 사람들 꼼빡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돼요. 그런데 지지율이 지금 이제 많이 안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몰라요. 아직까지 조금 더 숨어 있다가 2월 4일이 입춘인데, 입춘과 더불어서 이민인의 기운이 딱 이제 발동이 될 때, 그때부터 이제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본격적인 바람, 토네이토가 실제로 불어가지고 막 엎어칠 때는 TV 대선 토론이 아니까, 그때 되면 한 번 할 때마다 지지율이 30% 40%씩 올라가지고 결국 가서는 한 80% 이상 이렇게 받아가지고 당선이 된다. 이게 이제 전략이라고.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또 하여튼 그래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는 거고. 나는 한평생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이것을 추구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바스 이스트 다술레벨, 그 독일 말인데, 바스 이스트 데어르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바스 이스트 다술레벨,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이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철학의 대명제였다고. 그게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있는 책이 있더라고. 철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그 우리 아버님께서 보시던 책 같더라고. 그 우리 작은아버지들은 곧 국민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셨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대학을 다니시니까 그 철학 개론이라는 책이 우리 집에 있더라고. 그 앞에 보면 철학 개론의 서문이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철학의 대명제였다. 나 어릴 때부터 그걸 생각했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가, 이걸 생각하고 쭉 살다 보니까 그 기존 그 교육 제도 이런 거 하고는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의 길을 살아왔단 말이야. 그래 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또 초극하게 되고, 기독교에 초극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황, 추기경, 내 18번은 그렇다고. 교황, 추기경은 신부, 목사, 기독교 장로, 집사, 권사, 이런 다 그 사람들 기독권 안에 있다라면 일단 그 사람들은 기독권 안에 갇혀있는, 유리병석에 갇혀있는, 참 이런 말 하면 참 대단히 죄송한데, 그래서 내 말은 구독자 수가 좋아요. 그럼 곤충과 같아. 곤충과.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가 대신 뭐라고 했냐, 개미 보는 거와 같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걸 깨치지를 못하니까.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서 대가리를 쳐박고 막 이렇게 뭐 생각을 잘못하는 거, 그러면 안 돼. 그게 바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하여튼 지금은 때는 바야흐로 이제 종교가 제3의 종교고 초종교가 나올 거든 테니까 이런데 내 구독자 수는 적을수록더라고요. 그래 해서 결국 가서는 나는 강정산이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인 줄 알고,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시어 우주 일가의 부천 성경을 열어주신 개백장 하나님이시며 미륵존불이시며 3대 대권을 주장하신 정산상제님이시여, 억조 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신 태모보수부님이시여, 이것을 많이 읽고 또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가서 강정산 하면 에너지가 없어요. 그거 보고 내가 엄청 놀랐어요. 강정산 하면 떨어진다. 손이 떨어지더라. 나는 오링 테스트를 딴 사람이 하는 거는 거의 신뢰하지 않습니다. 0.0000001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가 오링 테스트 하니까 어떻다나 무엇이 어떻다, 자기가 오링 테스트 하니까 어떻다 그래도 한쪽 귀를 듣고 흘러버려요. 신뢰하지 않는. 딱
신인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는 거는 내가 믿고 딴 사람은 안 믿어. 왜? 그 자기가 하는 것이 자기 사욕이 들어갈 때가 있다고. 나는 아주 엄밀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이데카라고 하는 사람은, 하이데카라는 사람이 그런 걸 했다고. 그것을 내가 김영석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다 그랬거든.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달나라로 간다, 뭐 화성을 간다, 목성을 간다, 토성을 간다, 우주선을 쏘잖아요. 쏠 때 0.000000001mm만 틀려도 완전히 딴 곳으로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과학은 얼마나 정확해야 되느냐고. 그렇잖아요. 0.000000000000000을 100만 년 동안 해가지고 1분의 1만 틀려도 그거는 우주 저 무한한 우주 가면은 그게 틀려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학은 엄밀해야 된다고. 대신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엄습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렌 케르코르가가 말한 그 하나님 앞에 선 나, 이것을 늘 생각하고 내 양심을 하나님 양심에 맞춰야 된다고. 그런 저 총재님께서 저기 이번에 평택에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관 3사람이 죽었을 때 그 유가족 앞에서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은 한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한 데 대해서 내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한열 군의 어머님 배은수님인가 그 이름이 성을 잘 확실히 기억이 안 나가는데 은심님인가 그런데 하여튼 이한열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운상을 가셔가지고도 거기에 이제 기자분하고 대화할 때도 그 가슴 아픈 그런 것을 느낀다고 우리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민족의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면서 그 방명록에다가 민족의 어머니께서 영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마 그렇게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2022년 1월 10일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 허경영 이렇게 적고 나오셨는데 거기에서도 말씀하는데 늦게 보면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분에게 제대로 대접을 못 해준 데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 그 신 앞에 선 나아간 그런 양심의 가책.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프다 말이야. 유막 의사가 남긴 그 유막응에서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그런 것을 느껴야 된다고.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하여튼 대통령이 이제 뭐 되어가는 그 과정 한 55일 전에 이런 것을 내가 영상 기록을 잠깐 남겼습니다. 그래서 인가응보라 해가지고 지도자 정치인 교육대 갈 사람들 뭐 노잖아요. 지금 언론 그리고 고위 변호사들, 언론에 종사한 사람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사한 사람들 3,000명 그 사람들 가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거라고. 그것이 두드리 맞는 것보다 더 가책이 커요. 육체적으로 말이에요. 뺨을 한 대 맞는다든지 막 이거 옛날로 치면은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말이야. 옛날에 누구냐 김두한이 중앙정보부 가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고문을 받고 당해도 그 사람 정신을 이렇게 굴복시키지는 못해요. 육체적인 그 문매를 준다고 고통을 준다는 것은 정신을 굴복을 시키지는 못해요. 정신을 이렇게 개조한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 그게 정신교육대 교육의 본질이지 않을까, 난 그 생각이 들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낌으로써 결국 가서는 이제 이 온 우주가 나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뭐냐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골프도 못 치고 자기가 세상 무슨 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행을 한다든지 또 오입질을 한다든지 말이야. 그런 낙을 못 하니까 막 울고불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르침을 이제 받게 되니까, 허경영 총재님의 그 말씀 위주로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맑아지게 되고 예술에 눈을 떼게 되고 신성의 경지로 나아간다고. 즉 영성시대가 열린다고. 그래서 양심을 회복하고 결국 가서는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야, 눈물을 폭포수처럼 더 흘려야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결국 가서는 그 일시무실이고 석상도는 무지법이고 천일이 지일이 인일삼이고 일적식거는 무기하삼이고 그 천부경이 결국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새 시대를 연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 것을 자기 본인이 깨달음으로써 이 온 천지가 나무 한 몸이다. 그러니까 내 재산이 100억, 1000억, 몇 조 경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문제로 보게 되거든. 나는 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교육의 이제 특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행은 행복이 되는 거야. 지도자 정신교육대 가는 건 처음은 불행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행복이 된다고. 행복은 불행이고 불행은 행복이고 그런 거예요. 그걸 감사하게 된다. 허경영 총재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결국 가서는 좋게 되는 거야.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너무 뭐 울고불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고생하시는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님들은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자기가 복을 받았으면은 그 복은 바로 이제 남을 위해서 또 써야 되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면은 그게 또 선의 순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뭐 1억 원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을 받으면은 뭐 부채가 조금 있으니까 부채를 이제 덜어버리고,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부채 턴금만큼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빌려준다더라고. 왜냐하니까 우리 집사람 생각할 때는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억 논다는 것은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니까 그것이 된다면 이제 빌려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빌리면 받고 바로 나는 완전 천사를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 총재님께서 뭐 항공비도 없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우리 거기에서 해야 되니까 완전 천사를 뭐 그때는 지금 그 대통령 선거 전에 뭐 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그때는 이제 그 첫 번째로 할 거예요. 하고 또 완전 천사 받으려고 이래 보니까 요즘은 대출을 말이에요.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혼자 가지고 안 돼요. 야, 이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오라 그러더라고. 같이 오면은 그게 됩니까? 오늘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전에 대통령 선거 당선되기 전에는 참 그거를 못해서 참 죄송한데, 그러나 이제 이번에 뭐 어차피 모든 것이 실탄이 필요하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오잉 테스트를 막 이래 보니까 없는 병도 있다 이래 가지고 막 억지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 그래서는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러나와서. 마음에 우러나와야 노래도 나오실지 말이야. 지금 현재 막 마음에도 없는데 노래 부르라 그러면 부르지는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상.